Study Your Chinese. 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공약 CNHSK 원패스 합격 모의고사 4급 저자 김지영 강사입니다. 합격 전략 D-Day 3일 독해 2부분과 3부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독해는요, 1부분과 2부분,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분은 열문항, 2부분 역시 열문항, 3부분은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독해는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시간은요, 4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마킹까지 하셔서 40문항을 40분 안에다 해결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독해 역시 100점이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지금부터 이제 독해 2부분, 3부분 문제 유형 살펴보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전략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지 그런 접근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시된 3개의 보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문제죠. ABC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ABC를 보시고서 의미적으로 적합하게 문장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독해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시험에서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하기에는 자기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요. ABC에도 맞는 것 같고, 그죠? BCA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지 풀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3부분은요. 단문을 읽고 1개에서 2개의 질문에 답하기.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은 뭐가 있냐면 이유 및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 주제 파악하는 문제, 대상 파악하는 문제,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독해 이 부분 문제 접근법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ABC를 쫙 보시고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는 어휘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올 수 없다라고 하면 소거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런 어휘들이 누가 있냐면 지시. 자, 지시라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이죠? 사실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걔는 앞에 여러분 그러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뭐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시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고요. 비루라는 거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앞에서 어떤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뭐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비루도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겠죠.实际上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사실상. 원래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이렇더라. 얘도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只好라는 거 여러분 단지 좋다가 아니라 여기서 부득이하게 뭐뭐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나타내주는 부사거든요. 앞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 예를 들면 오늘 비가 되게 많이 내려가지고서 부득이하게 운동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앞에 어떤 상황이 먼저 나와줘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只好 역시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먼저 소거를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상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타 그는, 타 그녀는, 타 그것은. 만약에 타나 이런 타가 나왔는데 앞에서 이러한 타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가 언급이 됐으면요. 그걸 먼저 앞으로 빼셔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고. 这里, 여기, 这样,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근데 앞에서 이미 상해에서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这里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상하이, 상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처럼 이러한 대사들이 있으면 문장 맨 앞으로 빼려면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하는 접속사를 파악을 하자. 접속사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별로 접속사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不但 A, 而且 B, AR뿐만 아니라 게다가 B하다. 不是 A, 就是 B, A가 아니면 B이다. 그럼 세 번째 거, 只要 A, 就 B, A 하기만 하면 B 하다. 즉 A하고 B라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하는 접속사가 있다면 두 개 먼저 묶으시면 이미 자동적으로 두 개 연결됐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되는지 뒤로 가면 되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 및 논리적 흐름으로 문장을 전개하자.
일반적으로 하면 시간하고 관련된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작년 겨울에는 이런 애들은요 문자 맨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논리적 흐름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그런 애들을 단서를 잡아가면서 의미적으로 적합하게 문장만 배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지금부터 이제 전략에 들어가 있는 비법들을 적용해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BC를 먼저 쭉 보시는 거예요. ABC를 먼저 딱 보시고 문자 맨 앞에 올 수 없는 애들을 딱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B가 보니까 타, 그라는 인칭 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타가 주어가 되니까 문자 맨 앞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때 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C에 따오요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같이 볼게요. 위더 만났습니다. 이거 한 명의 特别热情 특히나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타 그는 자 그가 가리키는 사람은 누군가요? 따오요 가이드는 给我们 우리에게 留下了 남겼습니다. 留下了深刻的印象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거죠. 따라서 C 다음에 B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A를 보세요, 여러분. 去年夏天 작년 여름 시간하고 관련된 애기 때문에 얘 문자 맨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를 문자 맨 앞으로 놓으셔야 돼요. 작년 여름 우리가 청도로 여행을 갔을 때 하나의 특히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대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판단하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전략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하라라는 거죠. 자, ABC를 딱 보세요, 여러분. 접속사를 빠르게 찾아야 돼요. 접속사 누가 있습니까? 부단, 얼치, AR뿐만 아니라 게다가 삐하다. 접속사 연결 딱 시키고 보니까 시, 타라는 아이가 또 있죠. 이때 타는 사물을 가리키는 타예요. 그것이 뭔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디 있어요? 위에 콰이즈, 젓가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뭐가 될까요? C하고 A 연결시키시고 C가 문자 맨 앞에 올 수 없으니까 B가 당연히 앞에 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B, C, A가 정답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도 접속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접속사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젓가락은 중국에서 3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누구예요? 콰이즈. 젓가락은 不但是吃饭用的一种工具 밥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代表着 나타내고 있습니다. 一种文化 일종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B, C, A가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3부분의 문제 접근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독해 3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독해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4급 독해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방식대로만 문제를 푸신다면 충분히 많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핵심 어휘를 찾아라. 문제를 먼저 보시고서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보고 문제를 보면 다시 내용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요. 방식 자체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본문을 가야 되는데 문제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 어휘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크게 표시를 하세요. 동그라미 쳐도 좋고 뭐 물결 표시해도 좋고 여러분들 눈에 띌 수 있게끔 표시를 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 본문에서 방금 찾았던 핵심 어휘가 이끄는 문장을 꼼꼼히 보자. 전체 다 보지 못했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핵심 어휘가 이끄는 문장만 딱 보고 정답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어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 정답이 숨어 있다. 자, 숨어 있다라는 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속에 정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딱 나오면 긴장하고 자세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요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며 전체 내용을 이해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요.
5급은 무조건 직독직해 하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직독직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앞에서부터 쭉 읽고 해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구조를 분석하면서 독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처음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주어 찾고 수어 찾고 목적어 찾고 너무 번거로워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비단 독해뿐만이 아니라 쓰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듣기에서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문을 2개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보면 这本书的作者是位著名的历史教授. 주어, 作者, 작가는 수러, 시입니다. 历史教授, 역사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작가가 역사 교수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술목만 보고 뒷문장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럼 수식해준 애들 한번 볼까요? 这本书的 이 책의 작가구나. 为한 명의 著名的 유명한 역사 교수구나.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애들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森林对环境有很好的保护作用. 숲은 환경에 아주 좋은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어, 森林, 숲은. 对, 개사. 혼자 못 쓰기 때문에 환징이라 해서 무슨 구? 개사구. 환경에 대해서 수러, 개사구 수러 꾸며주는 거죠. 요 있다. 뭐가 있다? 作用, 작용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떤 작용을? 很好的保护作用. 아주 좋은 보호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지 마시고 문장 구조가 주어가 여기 있구나, 수로가 이거구나, 개사구구나, 부사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전략이랑 이제 비법 적용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 문제죠. 전략 2. 비법 첫 번째입니다. 문제의 핵심어가 이끄는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라.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입니다. 这次考试他认为 이번 시험에서 그는 认为 생각한다. 즉 이번 시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어휘가 뭐가 되는 거예요? 这次考试 이번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럼 본문으로 가서 这次考试 핵심 어휘가 이끄는 문장 통해서 정답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这次考试考得不太理想. 이번 시험은 考的 시험을 본 정도가 不太理想.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 그럼 시험을 잘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도 살짝 한번 볼까요? 요이 뭐뭐로 인해서 没好好准备. 没 뭐뭐하지 않았대요. 好好 잘 준비하지 않아가지고서 이번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험은 그가 생각하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A. 很满意 아주 만족해요. B. 感觉不好 느낌이 좋지 않다. C. 太难了 너무 어렵다. C. 运气很好 운이 아주 좋다. 정답은 여러분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感觉不好 느낌이 안 좋다라는 거 시험을 잘 봤다라는 거야, 못 봤다라는 거야. 못 봤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B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핵심 어휘가 이끄는 문장 통해서 정답을 찾고 나서 평소에 이제 독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전체적으로 아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분석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비법 2죠. 글의 주제는 문장 맨 앞 혹은 맨 뒤에서 찾아라. 자, 독해 3부분에서 주제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은 뭐냐면 这段话讨论什么?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토론합니까? 혹은 这段话主要想说什么? 이 단락은 주로 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까? 주제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너무 중요하죠. 什么是真正的朋友? 무엇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첫 번째 문장. 질문으로 던지면 더 중요해요. 무엇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라는 것은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정답 찾아볼게요.
아이칭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B. 친칭 가족 간의 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C. 요칭 우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D. 전공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진정한 친구냐? 친구하고 관련된 거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관련된 거 그렇죠. 요칭 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글의 주제는 맨 앞 혹은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더라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이제 독해 2부분과 3부분 합격 전략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독해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왜 그게 정답이 됐는지 혹은 왜 그게 정답이 되지 않았는지까지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제풀이 방식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서 문제 찾고 또 이제 전체적인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한 독해력을 기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독해 2부분과 3부분 합격 전략 강의였습니다.